안녕하십니까, 공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 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을 강의하는 권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과 10여 년간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수업을 잘 들으시고 수업에서 모자란 부분은 유튜브 동영상으로라도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를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교재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 필기 도서출판 성한당의 공하성 교수님이 쓴 교재로 파트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되겠습니다. 챕터 1번 소화설비, 챕터 2 피난구조설비, 챕터 3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펌프 동파방지 시스템에 대해서 화인 ENC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걸 개발하게 된 이유는 실외에 있는 소화전 펌프라든가 보조펌프, 이 펌프 자체가 보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열선으로 감아야 되지, 또 물 나오면 보온도 제대로 효과가 안 되지.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됐는데, 요 개발 그리고 원리를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주 핵심은 요겁니다. 이게 이 컨트롤 박스가 온도를 설정을 해놓으면 그 온도에 이하가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시타가 1kW짜리 시타가 들어있는데요. 221kW짜리입니다. 이것을 가열을 시키면 그 온도에 의해서 순환 펌프가 돌아요. 순환 펌프가 돌면 물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가서 얘를 통과해서 현재 온도를 볼 수가 있고, 계속 이렇게 요 체크 밸브 하단까지 돌아서 이 캔싱을 통과를 다 해서 프렉시블 통과하고 밸브 통과하고 해서 다시 흡입 배관으로 물이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순환되면서 따뜻한 물이 계속 순환되니까 이걸 보온을 안 해도 되고, 온도를 좀 더 올려놓으면 이 열기가 펌프실 안에 있는 그 공기를 좀 데워주기 때문에 다른 부품들도 부파 예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반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프 내에 따뜻한 물을 순환시켜주는 보일러. 지금 현재는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은 연탄 감고 막 덮어놓고 일하는데 그런 단점도 없고, 보온을 또 확실히 하게 되고 가격도 싸고, 아직 이런 구조는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개발을 해본 겁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스프링쿨러 충합 펌프의 설치 기준. 스프링쿨러의 충합 펌프 설치 기준은 전격 토출 압력은 자연압보다 0.2MPa, 2kg보다 더 커야 됩니다. 전격 토출량은 누설량보다는 커야 되고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해야 됩니다.
폐쇄형 설비의 방호구역 바닥 면적은 3000스퀘어미터를 이하에 초과하면 안 됩니다. 3000스퀘어미터마다 유수금지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백화점인 경우에 우리가 방호구역이라고 샤터 밑에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스퀘어미터마다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문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하나 방호구역은 바닥 면적 3000스퀘어미터 미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한 개 이상 3000스퀘어미터마다 유수금지 장치를 설계해야 되고 한 개 층마다 한 개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10개 이하인 경우는 3개 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수금지 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m 이하 0.8에서 1.5m 이하 밸브가 달린 것은 모두 0.8에서 1.5m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구부는 0.5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합니다. 당연히 유수금지 장치라고 써줘야 되고요. 스프링클러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금지 장치를 지나가도록 해야 되고 유수금지 장치를 스프링클러로 가는 물은 유수금지 장치를 지나가야 되고 즉 알람 밸브죠. 유수금지 장치는 자연 낙차에 의한 압력 수가 흐르는 배관은 물을 금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을 수 있도록 낙차를 주어야 됩니다. 개방형 설비 방수구역은 한 개 층마다 한 개. 개방형은 일제살수 방식이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의 무대 헤드 개수는 50개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 하나의 방수구역은 두 개로 나눌 때는 20개, 5개인데 세종문화회관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80개라면 방수구역은 두 개로 나눠줘야죠. 50개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일제 개방 밸브 시기라고 표시해 주어야 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은 수직 배관. 최소 몇 미리? 50mm 이상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송수구가 연결되어 있다. 송수구가 연결되어 있으면 송수구가 연결될 때는 동시에 사용한다면 100mm로 사용해야 되고 송수구는 65mm로 써야 됩니다. 말단 시험 밸브는 섭식으로 설치해야 되고 말단 설치 밸브는 얼마? 0.8에서 1.5m 이하 사이에 설치해야 되겠죠. 유수금지 장치도 0.8에서 1.5m의 거리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스프링클러의 급수간경. 급수간경은 여러분이 설계할 때나 필요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기초 방식입니다. 제가 외우는 방식으로는 50mm가 10개, 100mm는 100개 이렇게 외우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25mm 2개, 32 3개, 42 5개. 25mm 때 2개부터 25mm다. 32 3개, 42 5개, 52 10개. 65, 80, 90은 30개, 60개, 80개. 3배씩 3배, 2배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50mm, 50파이 헤드 몇 개, 50mm 10개, 100mm 100개
150mm가 160개까지입니다. 문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급소 배관 간격은 50mm는 몇 개? 10개. 100mm는 100개. 3개는 32mm. 5개는 40mm. 12개는 없죠. 수직 배수 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제가 방금 기본적인 수직 배관은 50mm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평주간은 몇 미터마다 행거를 걸어야 된다? 4.5m마다 행거를 걸어줘야 된다. 4.5m마다 한 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해야 된다. 교차 배관까지, 요게 교차 배관까지죠. 수직 배관은 4.5m마다 행거를 걸어줘야 된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문제. 68번.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수직 배수가 구경은 앞에서 풀었습니다. 몇 미리? 50mm. 교차 배관은 40mm 이상. 수직 배관은 50mm. 기울기도 기왕이면 외우는 건 좋습니다. 습식 부합식 설비 외에는 500mm 이상. 습식 부합식은 250mm. 습식 부합식이 몇 mm라고요? 250mm. 그 외에는 500mm 이상. 물분무는 실제로는 50분의 1. 연결 살수의 수평 배관은 100mm. 물분무 50, 요게 가장 구배가 센 거고, 연결 살수가 100mm. 습식 부합식은 250분의 1. 그 외에는 500분의 1이다. 예. 스프링클러의 수직 배관은 몇 mm? 50mm. 성수가 겸용하면 100mm. 이렇게 사용한다고 말씀드립니다. 65번. 습식 스프링클러 또는 부합식 스프링클러의 헤드의 기울기는 스프링클러 설비 외에는 500분의 1. 습식 스프링클러 또는 이라고 하면 요거는 250분의 1. 외에는 500분의 1. 습식 부합식은 250분의 1.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62번 문제. 화재 안전상 배관의 설치 중 안에 알맞은 것은 연결 송수관 설비 겸용할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연결 송수관을 겸용할 경우 이게 두 개가 더해지면 주배관은 몇 mm? 100mm. 방수구는 65mm. 답은 100에 65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호설일은 가지배관 20mm, 일반은 40mm. 연결 송수관 겸용은 65mm. 그리고 수직관은 100mm. 이렇게 지금 문제 나온 해설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설치 기준 중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은 연결 송수관과 겸용할 경우에는 100mm, 방수구는 65mm. 그래서 답은 위에하고 똑같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명칭을 외워보겠습니다. 주 메인 배관을 무슨 배관? 수직 배관이라고 하고, 알람 밸브를 빠져서 나온 배관을 수평 주형 배관. 이 배관들은 수평 주형 배관이고, 요 위에 있는 요 짧은 배관들은 가지 배관입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설비는 항상 상향해서 분기해야 된다. 청소구는 교차 배관의 말단에 설치한다. 청소구는 교차 배관의 말단에 설치하고, 말단 시험 밸브는 습식이다. 이 습식 밸브는 바닥에서 0.8에서 1.5m에 설치해야 된다. 수직 배수 배관은 기본 50mm이고, 연결 살수 설비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100mm여야 되고, 요 연결 살수 밸브는 65mm라고 아까 문제에서 배웠습니다.
회향식 배관, 상기 분기 방식. 제가 스프링클러 헤드는 이물질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배관을 무슨 배관이라 한다? 회향식 상부 분기 배관 방식입니다. 헤드에 오리피스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회향식 상부 분기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차 배관은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가지감 밑에 설치한다. 구경은 몇 미리? 40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교차 배관, 즉 요 배관이 교체 배관이고 교차 배관의 최소 간격은 40mm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의 배관에 관한 경우 청소구는 교체 배관 끝에 설치한다. 맞습니다. 급속에는 배열은 토너벤트 방식이 아니어야 된다. 맞습니다. 토너벤트 방식이라는 것은 월드컵 8강, 요렇게 4강 결승 요렇게 하죠. 요게 토너먼트 방식이고 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설계하면 안 된다. 수직 배관의 배수 구경은 수직 배수구면 몇 미리? 100m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일 때 기본적으로 50mm 해야 된다. 50mm. 연결 청수구와 겸용일 때는 100mm죠. 요게 틀렸습니다. 섭식에서 하향식 헤드의 경우는 상부 분기 배관, 상부 분기 배관을 무슨 배관이라고 한다? 회향식이라고 한다. 회향식은 왜 한다? 이물질이 헤드 오리피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구는 나사식 또는 고정식으로 하고 옥내수 화장이 적결용의 것으로 합니다. 나사 보호용 캡으로 마감을 해놔야 됩니다. 교차 배관은 몇 미터마다 4.5m마다 한 개, 몇 미터마다 4.5m마다 한 개 행거를 설치해야 된다.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헤드 접속 배관은 가져간 상부, 요거를 뭐라고 한다? 회향식 배관이라고 한다. 회향식 배관을 가져간 상부에서 분기해야 된다. 요걸 회향식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부 분기 배관. 스프링클러의 배관 중에서 가지배관은 설치 지점마다 한 개를 설치해야 되고, 가지배관은 설치 지점마다 한 개를 설치해야 되고, 거리는 얼마? 3.5m 이내로 해야 되고, 스프링클러 헤드와 행거가 예를 들어서 만난다면 요 거리는 얼마를 둬야 된다? 8cm. 8cm 헤드와 행거 사이는 8cm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이죠. 가지배관은 몇 미터? 3.5m. 수평 주행배관은 4.5m. 자, 마지막으로 가지배관은 토너벤트 방식이 아니어야 된다. 헤드 개수는 몇 개? 요 그림에서 헤드가 몇 개씩 붙는다? 8개씩, 한 곳에 4개씩 해가지고 거의 8개씩 이렇게 붙여나간다. 몇 개 이하? 8개 이하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 배관으로 하는 경우는 1.4MPa,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1500배. 답은 잘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만 읽으면 드리겠습니다. 진폭 5mm, 진동수 25회 per sec 6시간 작동 경우, 또는 0.35에서 3.5MPa 초당 압력 변동을 4,000회, 요 두 가지에서 변형 누수되지 않을 때 가지배관의 성능 시험을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문제 수평주행 배관에 연결된 교차 배관의 길이에 행거의 수량은 수평 알람 밸브가 있고 수평 주행 배관의 행거 그 거리는 얼마? 4.5m마다 설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말단 배관은 몇 미터? 3.5m마다 설치해야 된다 그랬고요. 18m니까 몇 개? 4.5개를 5개로 나누면 4개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4개가 되겠습니다. 64번 스프링클러 배관에 설치는 행거 설치 기준으로 갈로 안에 맞는 것은 가지 배관에는 설치점마다 1개, 헤드간의 거리가 몇 미터? 3.5m. 3.5m를 초과할 때 3.5m마다 1개, 헤드와 행거 사이는 몇 cm? 8cm. 그래서 3.5와 미안합니다. 가지배관은 3.5죠. 3.5에 8.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기울기는 습식 부압식일 때에는 배관을 뭐로 한다? 수평을 한다. 습식 부압식일 때 수평주행 배관은 500mm 이상, 가지 배관은 250mm 이상을 수평주행 배관으로 준다. 수평주행 배관은 500mm 이상, 가지 배관은 250mm 이상. 습식 부압식 외에는 500분의 1, 물 부문은 50분의 1 이렇게 한다고 했고 연결 살수는 100분의 1. 시험장치의 설치 기준 습식 설비의 부압 및 스프링클러는 2차적 배관 연결하고 유수 금지 장치에서 가장 먼 곳에 시험장치 개표 밸브를 완전 개방 후에 1분 이내에 몇 분 이내에 물이 방사돼야 된다. 1분 이내에 방사해야 된다. 시험장치 구경은 최소 스프링클러 헤드 구경이 몇 mm죠? 20mm. 헤드 몇 개? 2개였죠. 최소 구경은 25mm. 그 다음에 동등한 방수를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오리피스는 통상 스프링클러 헤드,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스프링클러 헤드를 오리피스로 사용합니다. 시험배관 끝에는 물바지통, 통과 배수관을 설치해야 된다. 목욕실, 화장실로 시험배관을 설치하면 안 해도 좋다. 물바지와 배수통은 안 해도 왜? 물이 밖으로 빠지니까. 문제 79번. 중요한 문제고 많이 기출되는 문제입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부압식 외에 설비하는 헤드는 몇 분의 1? 500분의 1. 습식 부압식은 250분의 1. 물 분무는 50분의 1. 저는 100분의 2라고 안 하고 50분의 1로 차라리 많이 씁니다. 연결 살수는 100분의 1. 이렇게 쓰는데 습식 스프링클러 외에는 얼마였죠? 500분의 1이죠. 기울기. 75번. 유량을 산출할 때 성능 배관의 밸브를 막고 연속으로 운전할 경우 자동으로 개방 밸브는 무슨 밸브? 릴리프 밸브.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 조절 밸브죠. 시험비는 간 말단에 최소 25mm 배관으로 설치한다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프링클러의 배관 중 일제 개방 밸브는 무슨 밸브라고 한다? 알람 밸브라고도 한다. 습식에 사용하는 거죠. 알람 밸브. 개폐 표시형 밸브를 사용해야 되고 개폐 표시 밸브와 일제 개방 밸브 사이에는 개폐 밸브를 설치하고 자동 배수 장치 및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고 개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알람 스위치와
개폐 표시 밸브 사이는 자동 배수 벤치 장치를 하고 개폐 밸브도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메인 배관, 수평 배관에서 가지 배관을 따서 주고 헤드는 몇 개? 8개를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2개일 때는 25mm, 30mm일 때는 5개, 100mm는 50mm는 10개, 100mm는 100개 헤드까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문제 73번. 소방 설비 중 내진 설계가 요구되는 소방 시설이 아닌 것은, 요것은 교재 내용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진 설계만 가지고도 우리가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나, 여기서는 가르쳐 드리지 못하는 관계지만, 내진 설계가 필요 없는 설비는 건물 밖에 있는 설비, 옥 외 소화전 설비입니다. 소방법은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설비로 나누고, 물 분무 등은 분말포, 할론, 이산화, 할로겐, 강화, 미분무, 무분무, 고체 에어로졸, 이렇게 물 분무 등으로 쓰는데, 물 분무 등 소화설비는 분포하리, 할강, 미고 이렇게 외운다고 하는데 저는 잘 외워지지는 않습니다. 옥내 스프링클러 5개만 빼고 나면 나머지들은 물분무 소화설비더라. 물분무, 미분무, 포까지는 수계, 나머지는 가스계 설비가 됩니다. 76번 문제. 스프링클러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능시험 배관은 토출체에 설치된 체크 밸브 이전에서 붕괴한다. 성능시험은 붕괴한다. 맞는데요. 체크 밸브 이전에 설치한다. 맞습니다. 섭식 스프링클러 또는 부합식 스프링클러 외의 설비에는 기울기 얼마? 500분의 1 맞습니다. 급수관에 설치된 템포 스위치는 제어반 또는 수신기의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섭식 이해 방식으로 한다. 뭘로 한다? 건식으로 한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제가 찾아낼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주펌프 다음에 압력계 달고 여기에 성능시험 배관 달고 릴리프 밸브 달고 여기에 물올림 탱크까지도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답은 뭐 이게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캐퍼밸브 이전, 그럼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캐퍼밸브하고 체크밸브 이전 여기서 빠져나가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좀 문제 해설도 잘못됐고 문제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와 복의 수평거리, 벽이 있으면 바닥이 있고 벽이 있으면 천정을 받치는 이 수평 기둥을 뭐라 하면 보라고 합니다. 이 보와 스프링클러 헤드가 띄워야 되는 거리,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거리, 보가 있으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보 하단보다 약간 낮으면 반사판 높이가 수직거리로 약간 낮으면 0.75m, 10cm 올라가면 1m, 15cm 올라가면 1.5m, 3m 미만이면 1.5m 이상으로 띄워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렌치 설비. 드렌치 설비는 건물이 2개가 붙어 있을 때 의정부에서 사고 났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A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A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나면 B 건물로 불이 옮겨 붙을 때 밖에다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달아서
물을 반사해서 이쪽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설비를 드런처 설비라고 하고, 드런처 헤드는 계구부 위측에 몇 미터마다 계구부 위쪽에 2.5미터마다 거리가 이 높이가 몇 미터마다 2.5 거의 한층 간격마다 설치해야 되고, 제어 밸브는 항상 밸브는 0.8에서 1.5m. 손의 저수량은 가장 많이 설치된 개수의 1.6. 1.6이 뭐죠? 80ml per minute 곱하기 20분이 1.6 큐빅미터죠. 헤드 선단 0.1메가파스칼. 선단 방수압력 0.1메가파스칼, 방수량 80이 뭐죠? 이게 스프링클러 헤더가 똑같은 거죠. 스프링클러 헤더가 똑같은 겁니다. 가압송장치는 점검 29, 화재 필요. 가압송장치 또한 스프링클러하고 같습니다. 문제. 드런처 설비를 설치할 경우 헤더가 8개의 일대 필요한 수량이 얼마죠? 1.6 곱하기 8 했더니 12.8 큐빅미터가 나옵니다. 문제 70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폐쇄형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하나의 방어구역 바닥 면적은 얼마요? 3,000. 백화점 샤터 밑에 방어구역을 쭉 백화점이 뭐 한 7,000 스퀘어미터라면 뭐 이렇게 1,000 자르고 3,000 자르고 이렇게 3,000 자르고 이렇게 1,000 잘라서 방어구역을 3개 만들죠. 근데 사람은 지나다녀야 되니까 위에 방화 샤터를 놓고 방화 샤터 밑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고 하는 이 구역 한 개가 얼마다? 이 구역 한 개가 3,000 스퀘어미터다. 여기 3,000 스퀘어미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7번.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 드렌처 설비를 설치할 경우 계구부에 하나여 설치 아니할 수 있는 기준. 드렌처 설비 기준은 2.5mm마다 1개 맞습니다. 제어 밸브는 0.8에서 1.5m. 잘 알고 있는 거죠. 손의 수량은 얼마죠? 스프링클러하고 똑같죠? 80 곱하기 20분. 그래서 1.6 스퀘어미터다. 1.6 스퀘어 큐빅미터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고요. 드렌처 설비는 많이 설치된 밸브에 압력이 얼마? 0.1메가파스칼, 방수량 80리터 per minute.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 소방법 시행령 별표 4입니다. 스프링클러의 설치 대상. 문화 종교, 문화 운동 종교는 100명 이상일 경우, 500스퀘어미터일 경우, 4층 이상일 경우 300스퀘어미터, 1에서 3층은 500스퀘어미터. 자, 문화 운동 종교는 100명에 500, 4층 이상이면 300스퀘어미터. 운판물은 500명에 5,000 스퀘어미터. 운판물은 물류시설인 경우는, 운판 물류시설인 경우는 500m에 5,000 스퀘어미터. 노유자, 정신, 수련, 병원, 숙박. 예, 사람이 많은 거죠. 병원도 결국은 뭐 아픈 사람이 숙박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저는 개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병원, 숙박시설 등은 바닥 면적 600스퀘어미터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 해야 되고요. 지하 무청층은 1,000, 창고는 5,000. 5,000이 뭐였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창고 시설 넣어주면 되네. 운판 물창은 바닥 면적 1,000 스퀘어미터 이상, 5,000 스퀘어미터 이상. 지하가는 1,000 스퀘어미터. 네. 그러면 지하층, 무창층이 결국은 지하가죠. 네, 지하가이니까 1,000 스퀘어미터. 그 다음에 10m가 넘는 창고는 연면적 1,500.
자, 그러면 다시 노유자 정신 숙박까지니까 기숙사 그 다음에 복합도 사람이 자는 거죠. 5천 이상. 예. 미안합니다. 참고 이쪽 기숙사 복합시설은 5천 이렇게 외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판매, 운수, 물류, 창고, 기숙사, 복합까지 해서 바닥 면적 얼마? 5천 스퀘어미터. 6층 이상은 전층, 보일러실, 발전기실, 지정수량의 1000배. 외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번 읽고 기억해서 해놓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할 때 이 부분은 스프링클러 소방 설비 설계 중에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물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내용을 보고 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수도 직결형과 캐비넷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수도 직결형은 수도 꼭지에 바로 매달아서 급수 차단 장치 사용하고 개폐 표시 밸브 설치하고 체크 밸브 똑같죠? 여기가 펌프면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압력계 알람 밸브를 달아서 두 개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때 수도 꼭지에 매달아서 사용하는 밸브다.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 설비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캐비넷형으로 보면 가압 송장치 똑같습니다. 뭐만 없죠? 가압 탱크만 없죠. 가압 탱크만 있는 게 없는 거고 체크 밸브 개폐 표시까지 있고 헤드 몇 개? 2개 시험 밸브 달고요. 그 다음에 수신기와 사이렌이 있다. 그래서 수온은 상수도 직결하면 상수도 직결형, 캐비넷형으로 설치하면 캐비넷형. 두 개의 헤드에서 몇 분? 10분 이상. 두 개의 헤드에서 몇 분 이상? 10분 이상. 뭐를 쓰는? 수돗물을 쓰는 경우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한다. 가압 송출 장치 방식은 두 개의 헤드를 스프링클러는 0.1메가파스칼에 방수량이 80이었죠. 간이는 50리터/미니트다. 요거 하나가 일반 스프링클러와 다르다. 배관은 상수도 직결형과 캐비넷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직결형 설치 기준으로 순서는 계량기, 급수 차단기 이렇게 순번으로 외웁니다. 계량기, 급수 차단기, 개폐 표시 밸브, 체크 밸브, 그 다음에 압력계, 유수 검지 장치 두 개의 시험 밸브를 설치하는 것을 간이 상수도 직결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압 송출 장치를 이용하면 수원, 연성계, 펌프, 압력계, 체크 밸브, 개폐 표시 밸브 두 개의 시험 밸브를 다는 것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한다. 배선 간이 헤드는 주위 수정 온도가 38도인 경우에는 77도를 사용한다. 66도인 경우에는 109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간이 헤드의 수평 거리는 몇 미터? 2.3미터.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 장방향으로 그릴 때 코사인 45도, 2R 코사인 45도 해가지고 요렇게 그리면 요 거리가 얼마다? 2.3m다. 사용한다. 상향식에는 디플렉터 거리는 102mm까지 경사, 보호 등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에서 천장 반자 사이에 덕터 선반 부분으로 헤드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야? 2.3m. 2.3m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 71번 문제. 상수 직걸형일 때 설치순으로 만든 것은 수도 계량기, 급수차단 장치, 계피 표시 밸브, 체크 밸브, 압력계, 유수 금지 장치 2개의 시험 밸브의 답은 1번입니다. 요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죠. 그림으로 요렇게 수도 계량기, 급수차단 장치, 계피 표시, 체크 밸브, 압력계, 유수 금지 장치 2개 시험 밸브. 요 압력 가압송 장치 요 그림을 우리가 자주 그려봤으니까 요 그림대로 외워서 간이 스프링쿨러 설비의 설치순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제 71번. 상수 직길형 간이 스프링쿨러의 설치 순수로 옳은 것은 계량기, 차단장치, 계피 표시 밸브, 체크 밸브, 압력계, 유수 금지 장치 2개의 시험 밸브. 앞장에서 우리가 요 그림을 가지고 외워봤던 것처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꼭 이 순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순으로 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4번. 같은 문제인데 갈로 안에 넣는 문제죠. 간이 스프링쿨러 설비의 순서 중 갈로 안에 맞는 것은 맨 처음에 있는 것은 수원, 연성계, 펌프,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 배관, 계피 표시형 밸브, 유수금지장치, 시험 밸브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성능시험 배관이 되겠습니다. 화재 초기 진압용 스프링쿨러 설비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초기 진압용 스프링쿨러 설비는 높이가 13.7m. 13.7m가 뭐라고요? 초기 진압용 스프링쿨러의 설치 장소입니다. 초기 진압용. 저는 초기 진압용이라는데 화재 초기 진압용이죠. 초기. 기울기가 1000분의 168.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요 구배가 천장 구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해야 되고, 천장은 돌출 부분이 102mm, 몇 mm, 천장에 나무를 쓰는데, 요 각변이 102mm를 넘어가면 안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보로 사용되는 목재는 간격이 0.9에서 2.3m 미만을, 2.3 많이 봤죠? 스프링쿨러 헤드와 헤드 사이 거리가 2.3이었고, 간이에서는 벽과 스프링쿨러 헤드의 거리가 2.3m 이하일 경우 창문에서만은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해야 된다. 왜? 천정에 물을 부었는데 천정에 물을 부어가지고 화재를 끄고 있는데 물이 밑으로 들어가지면 이 밑에서 불을 못 끄겠죠. 침투될 수 있는 구조를 할 것. 물의 양은 선단의 압력이 정한 경우 몇 분간 60분간 4개의 스프링쿨러 헤드에 몇 분간 60분간 이렇게 정리해서 Q는 12 곱하기 60 12 곱하기 60 60분간 방사한다 그랬죠. K 루트 10P 이렇게 정리합니다. 화재 조기 진압용 헤드는 하나의 방호 면적이 6에서 9.3m 이하. 가지배관은 천장 높이가 9.1m 이하. 조기 진압용은 층 높이가 13.7m. 천장의 높이는 9.1m. 미만인 경우는 3.7까지. 10.7까지 넘어가면 3.1m로 한다. 헤드와 방사팬은 평행하게 설치하는데 최상부하 몇 mm? 914mm. 상향식 헤드는 반자와 152mm. 스프링클러 헤드 윗분에서 최소 178mm 상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된다. 저는
조기 진압용은 이 아랫부분은 거의 포기를 하는데요. 조기 진압용 헤더의 방호 거리는 9.3, 6에서 9.3 스퀘어미터. 요거만 외웁니다. 헤더와 벽가의 거리는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최소 102mm여야 된다. 102mm와 6에서 9.3이 뭐다?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다.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는 13.7m까지 설치한다.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이다. 1000분의 168이 꼭 시험에 나옵니다. 헤더 작동 온도는 74도 이하일 것. 하단과 헤더 반사판의 수직거리, 이거는 뭐 저도 잘 외우지를 못해서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외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이따까지만 보도록 하죠. 저작물의 간격은 몇 mm? 152mm, 152mm, 150mm였죠. 천장 반자에서 152mm였죠. 네. 천장 반자만큼 무조건 152mm는 천장 벽하고는 띄워줘라 이야기입니다. 환기구 자동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하지 아니할 것. 이건 뭐야? 설치하라는 얘기죠. 최소 작동 온도가 180도 이상일까? 설치 제외.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류 위험물이나 타이어, 종이, 섬유 등에는 조기 진압용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 두루마리, 종이, 섬유로는 못 쓰죠. 물 뿌려버리면. 그래서 조기 진압용으로 쓰지 않고 알람 밸브에서 오동설까지 방지할 수 있는 정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마지막 장입니다.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헤더의 방호 면적은 얼마? 6에서 9.3. 최소니까 얼마? 6번이 답이다. 하게 조기 진압용 적합 기준은 방호 면적 6에서 9.3. 최고의 높이는 13.7m일 때 조기 진압용으로 설치한다. 최상보는 914mm. 상향식 헤더는 152mm. 헤더 거리는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102mm 이상이어야 되고 작동 온도는 14도 이하일 경우에 사용한다. 66번 문제.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장소 기준으로 틀린 것은 13.7m. 예, 정답입니다.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 맞습니다. 천장은 평평해야 되나 돌출 부분은 얼마? 102mm. 보로 사용되는 목재와 철근 콘크리트 사이는 0.8에서 1.5. 0.8에서 1.5는 뭐죠? 얘는 밸브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 목재와 콘크리트일 때는 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헤더와 벽과의 거리 이 부분이 밸브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제가 빨간 줄을 쳐놨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주시라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화재 조기 진압용 구조 기준입니다. 기울기가 1000분의 168 맞습니다. 평평해야 되나 철제나 목재 돌출 부분은 102mm 맞습니다. 보로 사용되는 경우는 간격이 0.9에서 2.3m 이상의 이하여야 됩니다. 반자의 넓이가 28큐빅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조기 진압용일 경우는 해당 높이가 13.7m 이하여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천장이 평평해야 되는데 요 고야는 1000분의 168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요 기둥은 102mm여야 된다. 목재나 철제 콘크리트 사이의 간격은 얼마? 이 간격은 0.9에서 2.3m 이하여야 된다. 요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반은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해야 되고, 화재 조기 진압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최대 360L/min의 물을 방사하는 초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초기에 몇 분간 꺼야죠? 60분간 꺼야 된다 그랬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